어느 날 오후. 이봐, 당신이 여기 옆집 인테리어 담당 직원인가? 아, 나 여기 천사문 옆집 사는 사람인데 지난주부터 왼종일 뚱땅뚱땅 소음에 사람 잠도 못 자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페인트야? 아, 이 냄새 어쩔 거야? 아, 참, 이건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을 꾸미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동네 이웃한테 피해줘도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안 그래도 고객님께 연락 받았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철거에 이것저것 가구 들어오는 소리까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공사 잘 마무리해서 더 불편함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도 모레 정도면 냄새가 덜 나올 거예요. 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쳤으면 보상을 해야지. 아, 이거 당신이랑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이 집 사는 고객부터 데려와봐. 내가 말이야. 한번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를 않고 미안하겠다고 도망가기만 하고 말이야. 이거 제대로 아파트 규정은 지켜서 하는 거야? 불법 아니야? 불법은 전혀 아니고요. 미리 저희가 이웃분들께 어떠어떠한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고지하고 동의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가족분께서 사인 동의를 한 걸로 압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을 진행... 아니,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누가 동의를 했다는 거야? 규정을 지켰는데 내가 불편하고 짜증난다는데. 사장님 고정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시면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일 있으세요? 당신은 뭐야? 당신도 여기 인테리어 업체 사람이야? 아니요, 저 반대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집에 들어가려는데 큰 소리가 계속 나는 상황이길래 무슨 일인지 온 겁니다. 잘 됐네. 나 여기 맞은편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항의 넣고 있는 중이었어. 당신이 생각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글쎄요. 저 지금 회사에서 일 마치고 와서 낮엔 집을 비우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보기에 이 공사는 아파트에서 규정한 시간 준수해서 진행 중인 것 같던데 혹시 소음이 발생한 시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었나요? 시간이 중요해? 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내 신경이 거슬면 아주 예민해진단 말이지.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공동 주거 공간에 새롭게 이사 오는 사람이 있고 건물 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사 진행 의뢰를 해서 저분은 본인의 일을 하시는 건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십니까? 시끄러운 걸 시끄럽다고 항의도 못하나? 좋게 말하면 알아들어 처먹지를 않잖아. 내가 귀찮아서 그랬지 이거 법적으로 걸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반말하시면서 위협적으로 여자에게 겁을 주는 방식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무슨 법적인 문제? 난 피해자라고. 나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얘기 안 가냐? 네, 피해를 주장하시려면 이렇게 다짜고짜 사람 붙잡고 보상 어쩌고 하는 것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아파트 공용 복도고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것도 다른 집 이웃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시면 저 또한 같은 이웃으로서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공사를 의뢰한 집주인과 직접 얘기하시는 게 맞는 방법 아닐까요? 저분은 말 그대로 공사를 대리하는 직원일 뿐인데.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 아파트 측 사진 이웃끼리 민원은 서로 그렇고 나 그냥 시끄럽다고 얘기하러 온 거니까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좀 살살 좀 하셔. 또 그러면 나 이번에 진짜 못 참어. 알았어? 괜찮으세요? 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건 아니라서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워낙 무대뽀라 저 혼자였음 설득하는데 시간 꽤 걸렸을 텐데. 괜찮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면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분께서 많이 흥분하신 상태였는데 그래도 잘 해결됐네요. 덕분입니다. 아무리 같은 층 사는 이웃이어도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도움 감사했어요. 고객님께도 이웃분이 도와주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까진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퇴근하시는 길일 텐데.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토요일. 네, 오늘 자재 입고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오전에 들어온 마감재는 이상 없이 확인됐을까요?
네네. 보니까 타이트하게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금 주문 넣어야 돼서요. 네. 네, 그럼 다행이네요. 어? 네. 그럼 소장님, 수고하시고 이따 연락드릴게요. 어, 여기서 뵙네요? 이 아파트에서도 공사 맡으신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어떻게, 아, 사실 아버지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따라와서 돕고 있어요. 평일에는 회사 일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토요일에는 간간히 아버지 도와드리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쉬는 주말에까지 도와주시다니. 매주 그런 것도 아니고, 딱히 제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워낙 바쁘셔서요. 맡은 공사 확인 점검 정도만 하는 거라. 그래도 그런 것만 도와주셔도 얼마나 수월한데요. 맡은 현장이 여러 군데면 체크만 하는 시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이 시간까지 일하시나 봐요? 네. 아버지가 하고 계시니 아시겠지만 사무직 아닌 이상에 이쪽 일이 야근도 잦아서 현장 뛰는 게 힘들 때도 많지만 이렇게 가끔 마주치는 일도 있고 재밌기도 해요. 오늘은 도움 줄 일이 없길 바라야겠네요. 혹시 안 바쁘시면 커피 한잔 할 시간은 되세요? 커피요? 뭐 시간 괜찮긴 한데 그럼 같이 가세요. 토요일에도 일하시는데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4년 후 이제 아버지도 편안한 곳에 모셨고 우리가 추모할 건 다 했다. 이제 재산이며 서류상으로 정리할 게 남았는데 제일 문제가 하나 있어. 그이가 운영하는 회사는 앞으로 어쩌면 좋겠니? 방망하게 떠나는 바람에 회사를 맡아줄 사람도 못 정하고 가버렸으니 참 여러 점 좋으니. 회사 직원들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내가 아버지 밑에 부대표로 있었으니 일단은 회사는 당분간은 내가 운영하는 걸로 될 텐데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완전 전적으로 일을 넘긴 건 아닌지라 내가 아는 건 일부분이야. 이쪽에 전문가면서 우리 회사 확실하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수민이 네가 아버지 일을 이어받는 게 어떻겠니? 내가요? 그래. 네 오빠야 좋은 회사에서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는 마당에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아빠 회사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이, 엄마 저 그런 거 못해요. 냄새나고 험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했으면 진작했죠. 아빠가 오빠처럼 주말에 일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준 전데. 관심도 없고 못해요.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전공이 경영학과기도 하고 우리 중에 제일 젊잖니. 아무렴 아버지 딸이니 다른 직원들에게도 새로 말 나올 일도 없을 거고. 건축은 경영학과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실제로 회사 사무실보다 현장 출근이 더 많잖아요.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 직업인데 전 거기서 일하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일 아트도 못할 거고 이쁜 옷은 입지도 못할 텐데. 안 돼, 안 돼. 아빠 밑에 능력 있는 직원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빠가 읽어온 회사를 남한테 주려고? 그럼 나도 바로 부대표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건데. 현장에서 직접 발벗고 뛰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전공자인 저도 힘든데 아가씨도 적응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대잖아요. 나 끌어들이지 말고. 맞다. 태연이가 하면 되겠네. 다원이한테? 그래요. 태연이가 인테리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멀리서 찾아? 아기요. 다원이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한 경험도 많고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능숙하죠. 그렇긴 한데 또 회사 운영은 다른 문제라. 그리고 지금 회사랑 병행하기엔 문제 여지가 있어요. 갑갑하다. 정말 답이 안 보이네. 엄마, 자꾸 왜 날 쳐다봐요? 그렇게 쳐다봐도 저 이 일 안 할 거예요. 나도 내 삶이 있어요. 냄새나는 공사장 가서 일하는 건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고요. 아가씨, 어머님도 억지로 강요하려는 건 아니실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 책임지고 이어가길 원하시니 고민이 깊으신 거겠죠. 다 같이 조금씩 방법을 찾아봐요. 지금은 아버님 곁을 지켜주셨던 이사님이 이끌고 계시니까요.
그래. 오늘은 이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꾸나. 몇 개월 후.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죠.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네 얼굴 보려고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한결이는 아직 퇴근 전이냐? 네, 이제 올 시간 다 됐어요. 같이 저녁 드세요. 저녁이고 뭐고 필요 없다. 요새 내가 걱정이 많아서 입맛이 없어. 잠도 안 오고 아주 미칠 지경이야.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죠? 지난번에 그 얘기 들으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너도 들었겠지만 이사님부터 핵심적으로 일하던 직원 몇 명이 그만두겠다는 바람에 현장도 계속 엉키고 남은 직원이 그 현장들 대신 수습하느라 정신없지. 고객들이 일정은 맞춰야 되는데 그걸 조율해 줄 사람은 없지. 아주 총체적 난국이야.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알아야 하지. 이럴 줄 알았음 한결 아빠 따라 현장에서 실무 좀 익히는 건데 할 줄 아는 건 사무실에서 두들기기나 했지 이거 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다원아, 그래서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 네? 어머님, 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다른 회사에 있어서 아버님 회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종업계인지라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회사 운영은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네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 회사나 이 업계에 대해서 그나마 알고 있는 게 너잖니. 아무렴 나나 한결이보다야 네가 회사를 맡는 게 훨씬 낫겠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결 아빠가 나중에 너한테 제대로 일을 가르쳐주고 싶단 말도 했었어. 책임이 큰일이라 가뜩이나 힘든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 믿는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악화돼서 이대로 망할 바에야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네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 일단은 내가 아버지 따라 이 회사 맡고 있으니 너에게 약속하마. 이 회사의 권한은 너한테 다 물려주마. 설사 회사가 결국 더 힘들어져도 네 탓하지 않을 테니 어떻게 안 되겠니? 생각할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돼서요. 그래, 나도 올해는 못 준다. 너무 늦지 않도록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다음 대책을 세워놔야 흔들리는 직원들 잡을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을 테니까. 1시간 후.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전기구이 통닭 사오드. 그래서 멍 때리고 뭐해? 팥전도 2개 있고. 누구 왔었어? 어머님 잠시 들렀다 가셨어. 엄마가? 갑자기 왜? 회사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나한테 맡겨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버님 회사 물려줄 테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하셔. 물려준다고? 회사를? 그래서 당신 뭐라고 있어? 아직 대답은 못했어. 솔직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거든. 내가 주로 맡는 아파트 파트뿐 아니라 주택이나 사무실 파트 대해서 새롭게 알 기회도 생길 것 같아. 내가 회사를 맡게 되면 최근의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일하면서 고객들이 아쉽게 느꼈던 점을 보완하면 그거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단순한 내 생각만으로 한 회사를 맡기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괜히 나섰다가 더 망치면 어떡하나 싶어. 회사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좀 부담이 되네. 여보, 난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 내가 아는 당신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늘 최선을 다했었어. 지금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맡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민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난 자기가 잘할 자질이 엿보여. 엄마는 솔직히 회사 일에 부담만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성향만이잖아. 나도 부담을 안 느끼는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지금 그 부담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자기 나름만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잖아. 그것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해. 난 당신이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어. 정말? 내 바람은 좀 더 당신이 스스로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에도 네가 이 일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 몰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자기 의견 따르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고마워. 지금은 일단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어떤 일이든 내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란 거 잊지 말고. 몇 주 후. 아우, 그래, 잘 생각했다. 아, 정말 잘 됐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아준다니 내 마음이 한들 놓이는구나. 정말 고맙다, 다원아. 네. 사실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그만두는 게 좀 쉽진 않았는데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지금 어머님 회사 돕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이 믿어주신 만큼 책임감 있게 맡아보려고요. 그래. 오늘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지? 네, 회사에 전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우선 인수인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 해오시던 업무부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현장 프로젝트들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인수인계? 아우, 다원아.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인수인계래. 너도 알잖니. 나 그냥 회사에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실제로 일에 크게 관여하는 건 없다고. 그래도 사무실에서 출근하시면서 사무는 보신 거 아니에요? 그건 대충 응대만 해놓은 거고 밑에 직원들 시켰지. 내가 아니라 아마 직원들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주요 거래처나 고객 관련한 데이터나 매뉴얼 같은 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건 전부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일일이 그거 알 시간이 어딨겠니? 다원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 네? 아, 그래도 그건 이젠 네가 맡아준다고 하니 속이 다 후련하다, 야. 아우, 골치 아픈 일에서 좀 벗어나니까 살 것 같네. 어머님, 그럼 이 현장 거래처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니까는. 아우, 나 이제 나한테 일 맡겨놓고 친구들 만나서 쇼핑도 좀 하고 여유롭게 지내련다. 오늘도 백화점에서 약속 있거든? 가볼 테니까 직원들이랑 알아서 인사하고 일하고 퇴근해라. 알았지? 에? 그럼 수고해, 다원아. 진짜 뭐지?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셨던 건가? 아무리 나한테 맡겼다 한들 회사를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건가? 아, 그나저나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부터가 파악이 시급하네. 이 많은 거래처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 어차피 맡기로 한 거 제대로 해봐야지. 며칠 후. 솔직히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 관련해서 고객 클레임도 많고 자재비 정산도 밀렸어요. 대표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같이 이끌어주셨던 이사님도 그만두면서 직원 이탈도 있어서 다른 직원들 업무 부담이 심해졌어요. 가뜩이나 야근으로 힘든데. 저만 해도 어젯밤 12시에 들어갔다가 오늘 7시에 다시 출근한 겁니다. 업무량이 많아 너무 힘듭니다. 고생 많은 거 알죠. 저 역시 이전 직장에서 그런 일을 밥 먹듯 해온 사람이라 팀장님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요. 요즘 어깨가 더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이직도 쉽지 않고. 하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자란 인력은 새로 충원할 예정이고 일단 저희가 쳐낼 수 있는 현장 최대한 쳐내고 업무 프로세스 다시 재검토해보죠. 그리고 당장 이번 주부터 제가 주간 근무 상황 직접 체크할 겁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는 직원들은 이에 따른 보상을 검토해볼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부대표님께 말씀드려도 말뿐인 적이 많아서 직원들 반응이 회의적일 텐데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직접 계획을 실행하고 여러 직원분들께 진행 상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또한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이 다닐 거고 1인분의 역할, 아니 그동안 다른 직원분이 부담하셨던 그 이상을 저도 같이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님처럼 저희 회사엔 솔직하게 회사의 의견을 내주실 분이 필요해요. 현장이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제게 말씀해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저 새로 오신 이사님만 믿고 직원들 잘 다독이겠습니다. 1년 후. 이사님! 회식 자리에 늦으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자재 공급사랑 일정 맞추느라 좀 늦어졌어요. 근데 원래 이런 자리에선 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주거리로 씹어줘야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회사 살아난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저희 이번에 XX 빌딩 들어가는 스타트업 인테리어 들어가기로 했다면서요. 공사 금액부터 작업이 꽤 끈끈이던데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명절 인센티브 제공해 주셔서 회사 분위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됐는데. 전에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 다소 지금이 좋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해야죠. 이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이셨죠? 영호 씨 고객 클레임으로 힘들어하니까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맞아요. 영호 씨 그때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이런 이사님 없다고. 나긴 이제 이사님만 믿을 거라나요. 여기 업계만 봐도 이사님 직급에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그런 건 전 사장님 제외하고는 없으시긴 하죠. 아니 어머니 이사님이 밤늦게까지 현장 돌고 공급사랑 직접 협상해서 밀린 자재비까지 다 해결해요. 현장 소장님들도 이사님 칭찬 엄청 하세요. 완전 일잘하리라고. 분위기가 왜 이래요? 나 띄워주기로 작정했어요? 어차피 술값은 회사에서 내는 건데. 맞는 말만 안 걸려. 솔직히 부대표님 계셨을 땐 야, 아무튼 무조건 사무실 출근부터 하고 현장 출근해야 되는 그런 개떡 같은 업무 환경도 효율적으로 바꿔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전형 있는 삶이 생겼다니까요. 맞아. 작년만 해도 대표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어떻게 될까 봐 이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니까 좋아요. 이제 시작이죠. 그동안 여러분 말씀대로 고인물도 많았고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엉망인 회사를 이제야 정상화시킨 거예요. 앞으로가 시작이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업계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1개월 후. 다운아 너 이제야 오니? 너 기다린다고 식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모처럼 가족들 다 모였는데 이렇게 늦게 왔어야. 저도 최대한 시간 맞춰 오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고객이 갑자기 아일랜드 식탁이랑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해서요. 그런 건 직원들 시켜야지. 회사에서 일은 너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 담당 고객이니까 제가 해야 맞는 거죠. 에휴,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되겠다. 그래도 이제 좀 쉬엄쉬엄 해야지. 네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매출이 올라가긴 하더라도 해나가야 될 게 많아서 아직 편하게 손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게 일에 매달리다 건강 망치기 딱 좋지.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족 행사를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결아, 네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니? 다온이도 본인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생신 그간 소홀한 적도 없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늦는 게 예의가 없잖아. 다들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아유,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엄마도 며느리한테 예의 차리면 이쁘게 좀 말하세요. 아는 것도 아니고 되게 뭐라고 하네. 아이, 내가 뭐 내 생일이라 그래? 사모님 힘들까 봐 그런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싶어서. 엄마는 걱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엄마 말 듣고 다원이가 힘 받을 만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원이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혜언니. 회사 요즘 매출 진짜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얼마나 올랐는지 물어봐도 돼요?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러던데. 요즘 언니 벌이가 꽤 괜찮다고? 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인센티브 따라 버는 거니까요.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죠. 새로운 공사들 앞두면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돈을 더 벌 거란 얘기네요? 그럼 원래 네 아빠 있을 때랑 이제 비슷한 거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니 좋아 보이지? 이런 일에는 절대 흥미 안 생길 것처럼 굴더니 태연이한테 회사 얘기를 물어보고 무슨 바람이래. 아니 뭐 그냥 요즘 언니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여보, 밥은 먹었어? 배고프지? 내가 밥 먹을 테니까 기다려. 엄마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저렇게 생각 없이 맺고 하잖아. 1개월 후. 어머님, 회사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내가 엄연히 회사의 부대표인데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왜 그렇게 놀래? 아니요.
그동안 전혀 출근을 안 하시길래. 그리고 아가씨까지 오신 게 의아해서요. 회사 안 가셨어요? 아,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어차피 바로 얘기하마. 수민이도 회사에 그만뒀고 이제 회사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해. 변화요? 에이, 언니. 눈치 빠르면서 이럴 땐 너무 눈치 없는 척한다.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 회사 내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네? 그동안 고생 많았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려워졌을 때 회사 잘 이끈 건 인정해요. 하지만 원래 가족 회사는 가족이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대표였으니 딸인 내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요. 어머님 예전에 저한테는 회사를 물려줄 테니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건 전혀 다른 말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난 처음부터 우리 수민이가 내 뒤를 잇길 바랬었다. 너한테 물려준다는 건 수민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랬던 거고 이제 수민이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밀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이건 아니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원래 해야 할 일인 것을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굴어. 네가 회사 맡기로 했을 때 네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잖아. 언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그동안 고생은 많았으니까 제가 월급은 잘 챙겨줄게요. 그마저도 싫으면 그만두는 것도 언니 선택이고요. 어차피 대체할 사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기막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 일에 대해 이해도 전혀 없는 아가씨가 할 수 있을 일로 보여요?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언니가 지금 매출 잘 나오도록 시스템 구축해놨는데 난 그냥 거기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힘든 고생은 네 새언니가 다 해준 셈이니까. 언니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시작은 수월하겠네요. 직원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봤자 직원들이 뭘 알겠어요. 내가 주는 월급 아니면 돈도 못 벌 사람들이? 암튼 이 사무실 내일까지 싹 다 비워줘요. 내가 내일부터 출근할 거니까. 얘기 들었지? 앞으로 중요한 사안도 전부 수민이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렴. 알았니? 정말 어이가 없네. 그날 저녁.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다운이가 회사 위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밤낮 없이 일하면서 직원들 챙기겠다고 회사 살리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다운이한테 이렇게 해요? 그것도 갑자기 회사에 쳐들어와서요? 다운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지? 어디서 애미한테 큰 소리야? 당당하잖아요. 지금 큰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다운이 아니었으면 진작 회사 문 닫을 뻔한 거 기껏 나와지게 만들었더니만 수미한테 회사를 맡으라고요. 수민이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원이만큼 잘할 수 있을 게다. 너 그래도 네 동생인데 오빠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아무리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 한들 네 가족이 최우선이라 이거야? 네, 저한텐 다운이가 최우선이에요. 뭐야? 너 정말 이혼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고 핏줄보다 네 철을 위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야. 가족이라 더 화나고 황당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극한으로 내몬 게 내 핏줄이라니. 분명 엄마랑 수민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예 저주를 퍼부어라. 못난 녀석. 여자의 눈이 놀아서 애미도 못 알아보는 불효자 녀석. 네, 이제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번만큼은 절대 용납 못해요. 저 다원이랑 앞으로 제 갈 길 갑니다. 분명 엄마와 수민이 후회할 날 올 거예요. 뭐야? 이대로 연을 끊겠다고. 야, 한결아. 예. 미안해. 내 가족이란 사람들이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서. 당신이 뭐가 미안해. 사과할 사람 따로 있는데. 그러지 마. 내 마음도 불편해져. 이제 나도 엄마가 동생인 거 안 보려고. 너 고민할 땐 그렇게 회사 물려주겠다고 가만히 있어로 속여놓고 잘 되니까 뺏어가려는 꼴이 너무 역같아. 내 가족이지만 너무 부끄럽다 너한테. 솔직히 나 당신 가족들 때문에 너무 허탈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근데 당신한테 뭐라 하고 싶지가 않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잘 아니까. 억지로 나 때문에 안 그래도 돼.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얄미우면 덩달아 남편도 미워진다고. 차라리 나한테 화풀이해. 내가 다 받아줄게. 하긴 잘못한 게 없는데 가족이란 이유로 어떻게 그래. 나 그냥 쉬고 싶다. 잘래. 요즘 너무 피곤했어서 그냥 쉬고 내려놓고 싶어. 그래. 계속 야근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 쉬고 나서 우리 얘기하자. 며칠 후. 이게 뭐야? 당신이 저녁 차린 거야? 당신 떡볶이 좋아하잖아. 여자들은 매운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데 내가 유튜브 보고 따라해봤거든. 한번 먹어볼래? 언제 이런 건 또 했대? 한번 앉아봐. 어제부터 너 누워만 있는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매운 거 먹기 전에 이거부터 먹어. 속보리니까. 별로야? 아이, 솔직히 맛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의 정성이 대단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어우, 야, 그걸 왜 억지로 먹어? 아이, 맛없으면 먹지 마. 그래도 일단 우리 나가자. 나가서 예전처럼 밖에서 외식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자. 드라이브? 그냥 집에만 있으면 자꾸 회사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나랑 바람 좀 쐬러 가자고. 자꾸 움직여야 복잡한 상념도 달아나는 법이거든. 생각보다 잘 아는 척 하는데. 아는 척이 아니라 잘 아는 거거든. 우리가 한 이불 덮고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고마워 여보. 자꾸 나 끄집어내주려고 해서 요 며칠 업무에서 당신한테 괜히 툴툴대고 그랬던 것 같네. 내가 네 옆에 있는 이유가 이런 건데 뭘 새삼스레 고맙다냐. 난 무조건 네 편이라 했잖아. 정말 가족들 안 볼 거야? 응, 안 봐. 너만 봐? 느끼해. 그래서 싫어? 아니, 누구든지 옆에 있어서 힘을 주는 게 좋네. 그게 남편이라서 더 좋고. 그러니까 기운 차려. 그리고 참지 말고 다 터뜨려버려. 엄마든 수미한테든 다 쏟아버려. 네가 이렇게 말할수록 내가 더 화가 나. 네가 막말로 개고생했던 그 시간을 꽁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빼앗겨야 되는 게 말이 안 돼. 너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보장해. 다른 회사 이직해서든 아님 새로운 사업을 꾸려서든 뭐든 할 거야. 너 그러니까 푹 쉬고 다시 재정비하자. 며칠 후. 이건 뭐야? 너 사업 다시 시작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네 새 출발을 위한 선물. 앞으로 너가 어떤 길을 걷든 내가 항상 네 곁에서 응원한다는 의미로 주는 선물? 뭐야. 이런 걸 왜 준비해. 나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 안 해도 돼. 열심히 몸 갈며 살았으면 솔직히 놀만도 하지. 한 10년 쉬어도 뭘 안 할 테니까 괜히 이거 줬다고 푸시하는 걸로 여기지 마. 뭐야. 나 잘했다고 안아주는 거야? 그래. 아, 너무 이쁘네, 우리 남편. 그러다 진짜 나 한 10년 놀면 어떡하지? 뭘 어떡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같은 시각.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왜 이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 말했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고 손 빨면서 거래처만 쫄 수도 없는 거고 고객은 고객대로 날리고 저희도 일정 맞추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워낙 이 건은 공사가 큰 거라 사이즈 실수만 안 났어도.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이즈 발주를 잘못 넣어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팀장님, 일을 못하겠으면 차라리 그만두세요. 여기서 저한테 별의별 변명하고 자리 차지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기회 주는 게 낫겠네요. 대표님, 직원들이 요즘 혼란스러워합니다. 김다운 이사님 그만두신 뒤로 잘 되던 업무 배분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무조건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더러운 현장에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더럽다뇨. 일하시면서 현장도 안 하실 생각을 그럼. 내가 그런 문제까지 직접 신경 써야 되나요? 현장에서 일하라고 직원들 돈 주고 그런 거잖아요. 전 부대표님이 지지해주신 대표예요. 사장이라고요. 사장이 흙먼지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알아서 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사직서 써요. 돈 주면 일할 사람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여기서 버티고 싶으면
제 방식에 무조건 맞춰요. 아님 나가든가요. 팀장님, 괜찮아요? 아, 짜증나네, 진짜. 뭐만 하면 땡땡 소리만 지르지. 저런 게 이사라고. 지난달이랑 아예 분위기가 다르네요. 다시 회사가 예전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김다원 이사님 때가 그립다. 그땐 일은 많았지만 서로 뭔가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람을 기계 취급하잖아. 무조건 처리하라니 그게 말이나 돼. 지는 현장 가지도 않으면서. 일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회의할 때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 같던데. 알겠냐? 전공도 이쪽도 아니고 아예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대표를 쉬고 왔는데 대체 부대표님은 자기 딸을 왜 안 친 거야? 그것도 대표로? 요새 이력서 새로 써요. 아무래도 탈출 신호 같아요. 그치? 나도 안 되겠으면 진짜 때려치워야지. 제 밑에선 도저히 같이 못 이겠다. 2년 후.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회사 매출이 지난달보다 또 20% 떨어졌대잖아.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 엄마,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와서 닥달하면 뭐가 해결돼요? 닥달?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어머니, 내가 안 친 게 넌데. 지금 직원들도 하나같이 너에 대해 불만투성이야. 자꾸 떠나는 사람들 많아지면 일할 사람 없어서 회사고 뭐고 큰일 난다고. 떠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해요. 일할 사람 많아요. 내가 다 잡아줄 순 없잖아요? 말도 많겠다. 벌써 우리 회사 소문나서 면접자도 안 온다고 하는 마당에. 아, 제발 수민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위기야. 우리 회사 인재들 다 빠져나가고 중요한 거래처도 끊어지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 아, 그럼 엄마가 대신해요.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직원들이 불만 있으면 스스로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 되냐고. 이번에 클레임 들어온 상업시설 관련 고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대표라는 사람이 뭐 하나 확실하게 정리 못하면 어쩌잔 거야? 엄마 왜 자꾸 나만 탓해요? 엄마도 다른 직원처럼 세원이가 일을 더 잘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다원 얘기가 왜 나와? 걔네랑 연도 끊는 마당에. 맞잖아요. 안 그래도 엄마 요새 오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이제 회사 어려워지니까 다시 세원이한테 경영 맡기려고 그래요? 나 버리고? 널 버리다니. 아, 나도 회사고 뭐고 지겨워 죽겠어. 돈 많이 번 데서 엄마 따라왔는데 일은 일대로 힘들고 돈은 피해 메꿔야 돼서 생각보다 벌리지도 않고. 나 마음에 안 들면 엄마가 대신 일해요. 그럼 되겠네.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빠가 너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하겠어. 아빠가 살아계셨음 나한테 이 회사 맡기지도 않았겠죠. 1년 후. 얘들아, 타원아, 나 좀 도와주렴. 3년 만에 느닷없이 찾아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수민이가 나랑도 이제 연을 끊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회사는 진즉 망했고 이제 정말 끝났어. 결국 그렇게 됐군요.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어. 수민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도 걔한테 회사를 맡긴 게 실수였어.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요? 그땐 다원이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더니 이제 망하고 나서야 생각이 나셨어요? 다원아, 무슨 말인데 너 다시 새로 시작해볼 마음 없니? 네가 운영할 때보다 회사가 더 힘들어졌지만 그때도 살린 넌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네가 대표로 있으면 주르륵 따라 나올 거래처도 수복하고 그만둔 직원들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네가 다시 회사 맡아주면 내가 이번엔 진짜로 신경 안 쓸게. 정말로.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한다. 응? 신경을 안 쓰신다고요? 어머님,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회사 일에 매달려 피곤하게 일할 때 부대표인 어머님 뭐 하셨죠? 제가 처음이라고 인수인계해달라니까 그때는 쇼핑이나 다니시더니 결국에 회사 능력치 올린 절 내치고 아가씨한테 회사 맡겨놓고서 이제 와 다시 맡아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니. 너한테 미안해. 미안하다, 세아가. 그 사과마저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과가 아닌 회사 때문이겠죠. 회사 망해서 이제 대신 돈 벌어다 줄 사람은 없으니 찾아온 거잖아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야. 그냥 딸도 떠나가니 아들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래. 내 소중한 자식 며느리 얼굴 못 보고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소중하다면서 그런 짓을. 차라리 돈 때문이다. 며느리한테 대표 자리 물려주기 싫었다. 솔직히 말하세요. 다온이, 제 아이 가졌어요.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엄마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위한다면 우리가 잘 살겠거니 생각하고 찾아오지도 말고 신경 끄세요. 나 엄마 없이 산다고 생각한 지 좀 됐으니까. 야단났네. 아이를 어쩌면 좋아.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저를 찾아왔는데요. 신혼과 연을 끊겠다고 하고 아예 잠적을 하니 남은 저희에게도 계속 미련을 부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현명하게 잘 쳐냈고 점점 방문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건강하게 딸을 출산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인테리어 업계와 관련된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만뒀던 직원들에게 종종 연락이 와서 만난 적은 있네요. 모쪼록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힘받고 싶어 이 사연을 쓰게 됐는데요. 부디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